행복한 가족을 위한 할머니의 비밀. 어떤 가족들은 따뜻함과 기쁨을 발산한 것 같은데 다른 가족들은 긴장과 거리감으로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최신 육아서나 비싼 가족 상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이 대대로 나누어온 따뜻한 지혜에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실까요? 지난 봄에 만났던 특별한 여성, 엘레노어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3세의 그분은 7명의 손자 손녀와 4명의 증손자를 두고 계시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이들 모두가 할머니께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으로 할머니를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엘레노어 할머니께 비밀이 무엇인지 여쭤보니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특별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사실 비밀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은 엘레노어 할머니의 방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가족을 가깝고 행복하게 그리고 번영하게 해준 7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들입니다. 복잡한 전략이나 현대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변치 않는 진리들이에요. 조부모이든 부모이든 아니면 단순히 가족 안에서 더 많은 사랑을 만들고 싶은 분이든 말입니다. 첫 번째 비밀, 그들의 말을 금같이 여기며 들어주기. 엘레노어 할머니는 손자 마이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5살이던 마이클이 부모님이 말하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고 거리감을 두며 모든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 같았죠. 부모님은 설교와 벌로 해결하려 했지만 엘레노어 할머니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마이클이 매주 화요일에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는 현관 근해에 함께 앉아 단순히 이렇게 물으셨어요. 오늘 마음은 어떠니? 얘야. 처음에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하거나 괜찮아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엘레노어 할머니는 기다리셨어요. 조언이나 질문으로 침묵을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기 계시면서 집중하고 인내심을 갖고 때로는 20분, 30분씩 기다리셨어요. 점차 마이클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어울리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고, 변화하는 자신의 몸이 혼란스럽다고, 자신이 충분히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 걱정된다고 털어놓았어요. 엘레노어 할머니는 마치 그것이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중요한 말인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 들어주셨습니다. 있잖아요. 엘레노어 할머니가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누군가 진정으로 들어주는 걸 느낄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뭔가를 바로 고쳐주거나 지혜를 바로 나누고 싶어 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온전한 관심이에요. 이 원칙은 10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레노어 할머니의 성인 자녀들도 정기적으로 할머니의 조언을 구하는데 그 이유는 할머니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딸 사라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저를 바보 같거나 작게 느끼게 하지 않으세요. 엄마와 이야기할 때는 제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비밀은 완벽한 조언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소중히 여겨지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에요. 진정한 관심과 인내심으로 들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들의 내면 세계가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 작은 성취들 축하하기. 엘레노어 할머니 부엌에는 가족 삶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성적표나 큰 성취들로 덮여 있지 않아요. 대신 4살 증손자가 그린 보라색 코끼리 그림, 손녀가 처음 쿠키를 구워본 사진, 솔직히 좀 타개했지만, 그리고 손자가 신발끈 매는 법을 가르쳐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쓴 쪽지가 붙어 있어요. 사람들은 축하가 큰 순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엘레노어 할머니가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작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큰 것들만 축하한다면 대부분의 기쁨을 놓치게 되죠. 할머니는 2학년 때 읽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손녀 엠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엠마의 부모님은 학년 수준에 맞추는 데 집중했지만 엘레노어 할머니는 모든 작은 발걸음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엠마가 어려운 단어를 소리내어 읽으면 할머니는 진심 어린 기쁨으로 손뼉을 쳐주셨어요. 엠마가 간단한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엠마는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고 축하해주니까 자신이 독서를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엘레노어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과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접근법은 성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엘레노어 할머니는 성인 자녀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단순히 가족을 위해 나타날 때 이를 인정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이들에게 얼마나 인내심 있게 대했는지 봤어. 또는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랑스러워라는 문자 메시지 하나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 전부를 의미할 수 있어요. 비밀은 진정으로 관찰하고 자주 눈에 띄지 않는 일상의 성장, 친절, 노력의 순간들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모두를 포함하는 전통 만들기. 엘레노어 할머니 집에서는 매주 일요일 가족이 모여 이야기 모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을 가집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거실에 앉아서 한 주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가장 어린 아이부터 가장 나이 많은 어른까지 모두가 기여할 수 있고 모든 이야기가 관심과 존중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5살밖에 안 된 증손자 토미는 놀이터에서 찾은 재미있는 돌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성인 아들은 직장에서의 도전에 대해 말할 수도 있고요. 엘레노어 할머니 자신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마트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일을 나눌 수 있어요. 너무 작은 이야기도, 너무 큰 이야기도 없습니다. 전통은 비싸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엘레노어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냥 일관되고 포용적이면 돼요. 모든 사람이 목소리와 자리를 가질 때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느껴요. 할머니는 또한 감사 항아리 전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1년 내내 가족 구성원들이 감사한 일들을 작은 종이에 써서 큰 유리병에 넣어요. 섣달금음날에는 모든 것을 큰 소리로 읽어요. 놀라워요. 엘레노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쪽지들을 읽으면 어려운 해에도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이 떠올라요. 이런 전통들은 단순한 가족 시간 이상의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유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 이런 긍정적인 연결들이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 되죠. 핵심은 가족의 가치를 반영하고 가족이 성장하고 변화할 때 적응할 수 있는 전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과 포용성이 중요해요. 네 번째 비밀,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빨리 용서하기. 엘레노어 할머니는 약 10년 전 며느리 제니퍼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제니퍼의 육아 방식에 대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비판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제니퍼는 상처받고 방어적이 되었고 몇 주 동안 둘 사이에 긴장이 계속되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멀어지게 둘 수도 있었어요. 엘레노어 할머니가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도움이 되려고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 의도보다는 제니퍼에게 미친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말했죠. 제가 말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지 않고 말해서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제니퍼는 나중에 엘레노어 할머니에게 그 사과가 모든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족 안에서 갈등을 직접적이고 겸손하게 다루는 패턴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엘레노어 할머니는 또한 빠른 용서를 실천하세요. 작년에 손자가 할머니 생신을 잊었을 때 그 아이는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할머니는 그를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할머니도 중요한 일들을 잊은 적이 있어. 중요한 건 내가 신경 쓴다는 거고
할머니는 그걸 알고 있어. 원한을 품는 것은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엘레노어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모든 걸음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빨리 용서할 때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아질 기회를 줘요. 이것이 해로운 행동을 받아들이거나 경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옳고 그름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가족 구성원들이 어른들이 책임감과 용서를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때 그들도 이런 필수적인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5번째 비밀, 어려울 때도 함께하기. 3년 전 엘레노어 할머니의 아들 데이비드가 힘든 이혼을 겪었습니다. 그는 위축되고 냉소적이 되어서 가족들이 도우려 할 때 밀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공간을 주거나 그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렸을 텐데 엘레노어 할머니는 다른 접근법을 선택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할머니는 커피와 빵을 가지고 데이비드의 아파트에 나타났어요. 때로는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때로는 차갑고 불친절했죠. 하지만 엘레노어 할머니는 계속 찾아갔어요. 대화를 강요하거나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어 주셨어요. 때로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때로는 간단한 식사를 나누면서요. 함께 한다는 것이 항상 올바른 말을 갖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엘레노어 할머니가 회상하셨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몇 달간의 토요일 방문 후에 데이비드는 마침내 무너져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어요. 그 대화가 그의 치유 과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는 그 토요일 아침들이 자신을 훨씬 더 어두운 길에서 구해주었다고 말해요. 엘레노어 할머니는 좋은 때에도 함께 하세요. 몇 시간을 여행해야 하더라도 손자 손녀의 학교 연극을 거의 놓치지 않으세요. 졸업식, 운동 경기, 심지어 초대받은 일상적인 가족 저녁 식사에도 참석하세요.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구든 걱정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요. 이런 일관성은 위기와 축하 모두에서 가족 유대를 강화하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만들어줍니다. 6번째 비밀,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 묻기. 엘레노어 할머니 가족에서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보물입니다.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어린 시절, 신혼 시절, 아이들을 키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세요. 하지만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물어보세요. 할머니는 10대 손녀에게 첫 시련에 대해 물어보며 그 감정과 경험을 진정으로 들어주셨어요. 성인 자녀들에게는 꿈, 두려움, 성장하면서의 기억들에 대해 물어보세요. 증손자들에게는 좋아하는 게임과 가장 큰 소원에 대해 물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들을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엘레노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물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고요. 할머니는 손자가 항상 자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대화는 완벽주의와 자기 수용에 대한 더 깊은 논의로 이어져서 그들의 관계를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엘레노어 할머니는 또한 아이들이 하는 재미있는 말, 가족의 중요한 순간들, 의미 있는 대화들을 적는 가족 일기를 쓰세요. 언젠가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자 손녀들도 조부모가 될 거고 그때 이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세대를 넘나드는 친밀감과 이해를 만들어줍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현재의 역할이 아닌 완전하고 복잡한 사람으로 보게 도와줘요. 7번째 비밀, 조건 없이 사랑하되 사랑스러운 경계 설정하기. 아마도 엘레노어 할머니가 나누어준 가장 깊이 있는 이야기는 건강한 경계가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관한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20대의 중독으로 고생했던 손자 제이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엘레노어 할머니는 제이크를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그의 잠재력을 믿는 것도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파괴적인 선택들을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제이크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너를 항상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내 중독은 도와주지 않을 거야. 엘레노어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어려울 때도 누군가에게 최선인 것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할머니는 마약에 쓰일 수 있는 돈은 주지 않았지만 생필품은 사주셨어요. 적극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집에 머물게 하지 않았지만 치료 약속에는 데려다 주셨어요. 그와 나머지 가족을 보호하면서도 연결을 유지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 거절하는 것을 의미해요. 엘레노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포기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제이크는 이 제5년째 회복 중이고 할머니의 접근법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요. 이 원칙은 덜 극적인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엘레노어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을 무조건 사랑하지만 여전히 존중하는 행동을 기대하세요. 성인 자녀들을 완전히 사랑하지만 나쁘게 대우받는 것은 참지 않으세요. 경계 없이 사랑한다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실제로 더 많은 사랑을 만들어요. 안정과 존중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날 엘레노어 할머니와 함께 현관에 앉아서 증손자들이 마당에서 노는 것을 보고 성인 자녀들이 편안하게 근처에서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특별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이혼, 질병,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인생이 가져다주는 모든 도전들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연결된 가족이었고 사랑하는 가족이었으며 폭풍우를 함께 견디는 법을 배운 가족이었어요. 엘레노어 할머니의 비밀들은 사실 비밀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변치 않는 원칙들이에요. 깊이 들어주기, 작은 성취 축하하기, 포용적인 전통 만들기, 사과하고 빨리 용서하기, 꾸준히 함께하기, 이야기 나누기, 그리고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무조건 사랑하기. 이런 원칙들의 아름다운 점은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싶은 조부모님이든 가정에 더 많은 화목을 가져오고 싶은 부모님이든 오래된 가족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분이든 이런 따뜻한 진실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엘레노어 할머니의 비밀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실천해보고 싶은 원칙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여러분만의 가족 지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할머니나 부모님이 사랑과 연결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들 말입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 사랑, 그리고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에 대한 더 많은 따뜻한 내용을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기억하세요. 모든 가족에게는 깊은 기쁨과 연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간단하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사랑할 용기를 갖기만 하면 돼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 더 많은 사랑을 만들어가길 한 번에 하나씩 따뜻한 선택으로 말입니다.